은퇴 후 태국에서 한적하게 살면서 매일 마사지 받고 저렴한 물가로 풍요롭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꿈꾼다. 나 또한 그렇게 생각했다. 오랜 시간 직장에 묶여 살면서 퇴직만 하면 자유가 찾아올 것 같았다. 내 연금이면 태국에서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을 거라 믿었다. 그런데 그 꿈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이었는지 깨닫는 데는 1년도 걸리지 않았다. 태국에서의 은퇴, 분명 성공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패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 그 이유가 뭘까? 은퇴 후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길고 예상치 못한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충분한 준비 없이 막연한 기대감으로 태국이나 동남아로 은퇴 이민을 떠난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오늘은 태국 은퇴 후 실패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들을 짚어보려고 한다. 1. 59세 퇴직 공무원 김씨, 태국 은퇴 후 1년 만에 돌아온 이유. 김씨는 30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60세에 연금을 받기 시작했다. 매달 250만 원 정도의 연금이면 태국에서 넉넉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는 방콕이 아닌 치앙마이로 가서 월 50만 원짜리 콘도를 얻고 식비도 절약하면 충분할 거라 예상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처음에는 여유로웠지만 점점 예상치 못한 지출이 늘어났다. 비자 갱신 비용, 의료보험, 예상 못한 사고 등 돈이 계속 들어갔다. 게다가 친구도 가족도 없는 환경에서 고립감이 심해졌다. 현지인과 대화도 어렵고 기후도 적응이 쉽지 않았다. 결국 김 씨는 1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와 다시 일을 찾기 시작했다. 좋은 연금만 믿고 해외 은퇴를 결정하면 위험하다. 예상보다 생활비가 더 들고 외로움과 언어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2. 55세 퇴직 은행원 박 씨, 태국에서 사업하다 전 재산을 날린 사연. 박 씨는 은퇴 후 한국에 머물기 싫었다. 은퇴자 커뮤니티에서 태국에서 카페 창업하면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듣고 모든 퇴직금을 털어 태국 파타야에 작은 카페를 열었다. 초기에는 관광객들이 많아 괜찮았지만 코로나 이후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매출이 급감했다. 게다가 태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현지인 직원 고용이 필수인데 직원 관리도 어렵고 법률적인 문제도 많았다. 결국 카페를 접었고 투자금도 날렸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은퇴 자금이 바닥난 그는 공장에서 단기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다. 교훈 은퇴 후 무리한 창업은 위험하다. 특히 해외에서는 법적, 문화적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3. 62세 퇴직 의사 최 씨, 태국 이민 후 건강 문제로 고통받은 사연. 최 씨는 한국에서 성공적인 의사 생활을 마치고 태국 푸켓으로 이주했다. 한적한 곳에서 평생 쉬면서 살겠다는 목표였다. 하지만 2년이 지나면서 건강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태국의 높은 습도와 더운 날씨 때문에 혈압이 올라갔고 현지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영양 불균형이 생겼다. 태국의 의료 시스템도 한국과 달라 치료받기가 쉽지 않았다. 결국 건강이 악화된 그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만 했다. 교훈 건강이 최우선이다. 해외에서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환경이 맞지 않으면 은퇴 생활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 결론 은퇴 후 성공하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태국에서 성공적으로 은퇴하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그만큼 실패하는 사람도 많다. 은퇴 후 인생이 생각보다 길다는 걸 잊으면 안 된다. 첫째, 연금만 믿지 말자. 예상보다 지출이 많아질 수 있고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둘째, 무리한 창업은 피하자.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 셋째, 건강을 고려하자. 나이가 들수록 의료 환경이 중요한데 익숙한 곳에서 치료받는 게 더 안전하다. 막연한 기대감으로 은퇴를 결정하면 실패하기 쉽다. 진짜 성공적인 은퇴를 원한다면 현실을 직시하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나도 태국에서 편하게 살 수 있을까? 그렇다면 지금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자. 은퇴 후 삶은 생각보다 훨씬 길다. 태국 은퇴, 성공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동남아, 특히 태국을 꿈꾼다.
한 달 생활비 100만 원이면 충분하다는 말도 있고, 한국보다 따뜻한 기후와 여유로운 분위기가 은퇴 후 삶을 즐기기에 적합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태국에서 은퇴 후 실패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은퇴 후 삶을 안정적으로 설계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1. 연금만 믿고 떠나면 안 된다. 태국에서 한 달 100만 원이면 생활이 가능하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지역에 따라 생활비가 차이가 크고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많다. 대표적인 예가 의료비와 비자 문제다. 연금을 받고 태국에서 살던 60세 공무원 김 씨의 사례를 보자. 그는 내 연금이면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하고 태국으로 이주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예상보다 생활비가 빠르게 늘어났다. 비자 연장 비용과 건강보험 가입비, 병원비 등이 추가로 들었고 고급 의료 서비스를 원할 경우 비용이 생각보다 훨씬 컸다. 결국 김 씨는 한국으로 돌아와 다시 일을 찾아야 했다. 해결책 태국에서 은퇴를 고려한다면 최소한 12년간 실제 생활비를 직접 경험해보는 것이 좋다. 또한 연금 외에도 안정적인 추가 수입원이 필요하다. 2. 태국의 의료 시스템과 건강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태국에도 좋은 병원이 많다는 말만 듣고 방심한다. 태국에는 우수한 국제 병원들이 있지만 비용이 한국보다 비쌀 수 있으며 보험이 없으면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62세 퇴직 의사 최 씨는 푸켓에서 은퇴 생활을 시작했지만 몇 년 후 혈압 문제가 심각해졌다. 태국의 높은 습도와 환경 변화가 건강에 악영향을 미쳤고 결국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다. 태국에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사설 건강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 나이가 많을수록 보험료가 비싸고 기존 질환이 있으면 가입이 어렵다. 해결책 태국에서 생활하려면 건강 상태를 고려해 기후가 적합한 지역을 선택하고 건강보험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또한 현지 병원의 의료비와 한국의 의료비를 비교해 두는 것도 중요하다. 3. 은퇴 후 사업, 신중해야 한다. 은퇴 후 사업을 하면 추가 수입이 생길 거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특히 태국에서 카페, 식당, 숙박업 등을 창업하는 은퇴자들이 많다. 하지만 현지 사업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55세 은행원 출신 박 씨는 파타야에서 작은 카페를 열었다. 초기에는 관광객이 많아 장사가 잘 됐지만 코로나로 인해 관광객이 줄자 매출이 급감했다. 게다가 태국에서는 외국인이 사업을 운영하려면 현지인과 파트너십을 맺어야 하는데 현지 직원과의 마찰, 법적 문제 등이 겹치면서 결국 사업을 접었다. 그가 투자한 돈은 대부분 날아갔다. 해결책 해외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현지 법률, 문화, 시장 환경을 이해해야 한다. 쉽게 창업을 결정하기 전에 철저한 시장 조사를 하고 작은 규모로 테스트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사회적 고립이 예상보다 크다. 은퇴 후 삶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관계다. 태국에서 혼자 은퇴 생활을 시작하는 경우 처음에는 해방감과 자유로움이 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외로움이 심해진다. 태국에서 은퇴한 59세 김 씨는 처음에는 자유를 만끽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가장 힘들었다. 가족과 멀어지고 친구를 사귀기도 어려웠다. 한국에서 30년간 쌓은 인간관계가 사라진다는 것은 생각보다 큰 변화였다. 해결책 태국에서 은퇴하려면 한인 커뮤니티나 지역 모임을 미리 조사해 두는 것이 좋다. 또한 가족과의 연락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5. 태국에서 은퇴 성공하려면? 그렇다면 태국에서 성공적인 은퇴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연금 외 추가 소득원이 필요하다. 온라인 사업, 투자, 임대소득 등 은퇴 후에도 일정한 수입이 필요하다. 태국의 의료 시스템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건강보험 가입, 병원 정보 확인 필수. 창업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은퇴 자금을 무리하게 투자하지 말고 작은 규모로 시작해야 한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외로움이 크다면 한인 커뮤니티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12년간 실제 생활을 체험해 본 후 결정하자. 여행과 거주는 다르다. 직접 살아보며 가능성을 점검하자.
태국에서 은퇴를 꿈꾸는 사람들이 많지만 현실적인 준비 없이 떠나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성공적인 은퇴를 위해서는 현실을 직시하고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 꿈꾸던 은퇴 생활을 유지하려면 설렘보다 준비가 우선이다. 공무원 아니면 희망 없다. 60세 중소기업 과장의 은퇴 후 충격적인 연금 현실. 내가 평생 일만 하며 산 이유가 뭐였지? 퇴직하고 나서야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60세 김 과장님의 한마디. 중소기업에서 성실하게 30년 넘게 근무한 그였지만 막상 은퇴하고 보니 남은 건 퇴직금 몇 푼과 매달 고작 60만 원 남짓 들어오는 국민연금뿐이었다. 이 정도일 줄은 정말 몰랐죠. 월 100은 최소로 나올 줄 알았는데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직장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그리고 나름 성실하게 살았다고 해서 은퇴 후 안심할 수 있는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그 현실을 조금만 들여다보면요. 왜 공무원이 아니면 희망이 없다는 말이 나오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은퇴 후 국민연금만으로는 절대 살 수 없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 평균 수령액은 약 62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평균치? 실제로 60세에 퇴직한 대부분의 중소기업 직장인들은 월 30만 원에서 70만 원 사이를 받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60만 원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집이 있고 차가 없어도 관리비, 통신비, 식비 약값만 해도 순식간에 100만 원 가까이 나갑니다. 결국 연금만 믿고 은퇴를 맞이한 사람은 노후 파산이라는 낭떠러지를 향해 걸어가는 셈이죠. 설득력 있는 사례 3가지. 60세 중소기업 과장의 현실.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 모양이죠? 경기도에서 작은 부품 제조업체의 과장으로 일했던 김 과장님. 근무기간 28년, 퇴직 당시 월급은 세후 320만 원. 하지만 회사가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해 준 건 10년 남짓. 그마저도 최저 기준으로만 넣어준 기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퇴직 후 처음 받게 된 국민연금은 월 52만 원. 노후는 국민연금으로 충분하단 말, 왜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아파트 관리비만 23만 원인데요. 김 과장님은 결국 은퇴 6개월 후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허리도 안 좋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은데 당장 생계가 걸렸으니까요. 전직 간호조무사 62세 이씨. 나도 나름 전문직이었는데 병원에서 20년 넘게 근무하며 성실하게 일했던 이씨. 내가 이렇게 평생 일했는데 국민연금으로 100은 나오겠지 싶었죠. 하지만 막상 퇴직 후 알아보니 그녀의 연금은 38만 원. 이유는 단순합니다. 병원 쪽에서는 대부분 최저임금 기준 신고, 그리고 일부 기간은 4대 보험 미가입 상태로 일했던 것. 그땐 당장 월급 많이 받는 게 중요했는데 지금 보니 그 선택이 나를 망쳤어요. 결국 이 씨는 퇴직 후 자격증을 다시 따서 요양보호사로 재취업했고 주 5일 근무하며 월 120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몸은 힘들지만 그게 아니면 생활이 안 되니까요. 대기업 협력업체 정비사 출신 64세 최 씨. 그래도 대기업 근처는 괜찮을 줄 알았죠. 현대차 2차 협력업체에서 정비기사로 일하던 최 씨. 나도 나름 기계 다룬다고 기술직이라 자부심 있었는데 그런데 연금은 월 45만 원. 왜냐고요? 일용직 형태로 근무한 기간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회사 측에서 정규직으로 돌리지 않고 계약직 일용직으로 돌리며 연금 납부를 건너뛴 기간이 8년 가까이 됐던 거죠. 그는 지금 지방 소도시에서 노점 장사를 하며 생계를 유지 중입니다. 60대에 내가 다시 김밥 팔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럼 공무원만이 답일까? 사실 공무원이 매달 200만 원이 넘는 연금을 받는 경우도 많긴 합니다. 하지만 공무원도 10년 미만 근무하면 연금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의 젊은 공무원들은 과거 세대와 달리 공무원 연금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결국 공무원만이 답이다라는 말도 완전히 맞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 연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고 부족한 부분을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국민연금은 반드시 10년 이상
가능하면 오래 납부하라. 단 한 달이라도 더 오래 넣는 게 연금액에 큰 영향을 줍니다. 가능하다면 이미 계속 가입을 활용해서 퇴직 후에도 스스로 납부하세요. 부족한 노후 소득 미리 자투리 재능으로 채워라. 요즘은 블로그, 유튜브, 쿠팡 파트너스, 온라인 강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후 소득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돈 되는 취미 하나만 있어도 노후가 다릅니다. 지출 구조도 함께 바꿔야 한다. 연금만 늘리겠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불필요한 소비 습관 줄이고 건강을 지켜 병원비를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나는 공무원이 아니니까 안 돼. 그렇게 말하면서도 아무 대비 없이 퇴직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직업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지금 당장은 조금 불편하고 답답해도 은퇴 후에 나는 지금의 나에게 반드시 고마워할 겁니다. 연금은 기초일 뿐이고 진짜 노후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공무원 아니면 희망 없다. 60세 중소기업 과장의 은퇴 후 국민연금 현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대한민국에서 노후 준비라는 단어가 갖는 무게는 해가 갈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에서 성실히 일하다가 은퇴하는 다수의 5060대 직장인들은 퇴직 후 예상치 못한 연금 현실 앞에서 큰 충격을 받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국민연금으로 최소 월 100만 원은 받을 것이라 막연히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2025년 현재 국민연금 수령자의 월 평균 수령액은 약 62만 원, 이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받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퇴직자 개인의 삶을 좌우하는 노후 생계의 중심축이기도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한 중소기업 과장의 실제 사례를 통해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지 분석하고 앞으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전달드리겠습니다. 사례 60세 중소기업 과장, 국민연금 월 52만 원의 충격. 경기도에서 부품 제조업체 과장으로 일했던 김모 씨 60세는 28년 이상을 회사에 몸담았습니다.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근무했지만 회사가 국민연금을 제대로 납부한 기간은 10년 남짓. 나머지 기간은 최저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납부했거나 중간중간 누락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김 씨가 퇴직 후 받게 된 국민연금은 월 52만 원. 본인은 최소 100만 원은 될 줄 알았다고 말했지만 불완전한 납부 이력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장기간 근무했더라도 기업의 연금 납부 방식이나 급여 수준, 가입 이력에 따라 실제 수령액은 예상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사례 병원 근무 간호조무사, 연금 사각지대. 전직 간호조무사 이모 씨 62세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20년 넘게 일하며 경력을 쌓았지만 병원 측이 최저임금 기준으로만 신고하거나 4대 보험을 미가입한 채 근무하게 했던 시기가 많았습니다. 퇴직 후 확인해본 국민연금 수령액은 고작 월 38만 원. 이 씨는 이렇게 오래 일했는데 연금이 이 정도라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결국 재교육을 통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다시 노동시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례 정비기사 출신 기술직도 예외 아냐. 현대차 협력업체에서 정비기사로 일했던 최모 씨 64세는 기술직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간을 일용직 혹은 계약직 형태로 근무하며 연금 가입 이력이 단절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연금 수령액도 월 45만 원 수준에 그쳤습니다. 기술직이라 하더라도 고용 형태가 불안정하거나 기업이 연금 납부에 소홀했다면 그 피해는 퇴직 후 고스란히 개인에게 돌아갑니다. 국민연금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국민연금 수령액은 다음의 세 가지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입 기간, 납부한 금액 기준 소득월액, 가입 시기 및 연금 개시 연령. 가입 기간이 길고 납부 금액이 높을수록 수령액은 증가합니다. 그러나 실제 많은 사람들은 비정규직, 일용직, 소규모 사업장 근무 등을 통해 이력이 단절되거나 소득이 낮게 신고되어 있어 연금액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공무원만이 희망일까? 그 오해와 진실.
공무원 연금 수령액이 월 200만 원 이상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20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 한정되는 이야기입니다. 10년 미만 재직자는 사실상 수령액이 매우 낮고 최근 공무원 연금제도 개편으로 인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즉, 공무원이라고 해도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니며 직업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에 대한 이해와 준비의 문제입니다. 전문가의 제안 지금이라도 가능한 준비 방법 1. 임의 계속 가입 활용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 가입 이력을 연장하고 싶다면 임의 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하세요. 이 제도는 60세 이후에도 최대 65세까지 연금 가입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한 달이라도 더 오래 납부하면 수령액이 확연히 늘어납니다. 2. 개인연금과 보완적 수단 마련 국민연금만으로는 생계가 어렵기 때문에 퇴직 전부터 개인연금, 연금저축, IRP 등을 통해 추가적인 노후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부업, 파트타임,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자투리 수입을 만들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합니다. 3. 노후 소비 구조의 재설계 수입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를 줄이는 것 또한 중요한 전략입니다. 의료비, 식비, 관리비 등 주요 고정 지출 항목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거나 더 저렴한 대체 수단을 찾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며 공무원이 아니면 노후가 불가능하다는 말은 절반의 진실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떤 직업이었느냐 보다 얼마나 준비했느냐입니다. 막연한 기대보다는 구체적인 수치를 확인하고 지금부터라도 준비한다면 퇴직 후의 삶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기초일 뿐 진짜 노후는 내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바로 그 첫 단추를 끼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58세 은행 지점장 퇴직하자마자 통장 잔고가 바닥난 이유. 얼마 전 지인 중 한 명이 은행 지점장에서 은퇴했습니다. 58세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정년퇴직을 맞이한 그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받았습니다. 은행 지점장이라는 안정적인 직책 덕분에 누구보다도 노후 준비를 철저히 했으리라 모두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막상 그가 퇴직을 하고 몇 달 후 만났을 때 놀랍게도 그의 얼굴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은행원이라고 해서 노후 준비를 완벽하게 한 건 아니야. 오히려 나는 은퇴하고 나서야 현실을 제대로 깨달았어. 그는 은퇴 직후 기대했던 연금과 퇴직금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고 퇴직한 지 반년도 안 되어 통장 잔고가 바닥났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금융 문맹도 아닌 사람이 왜 이런 일을 겪게 된 걸까? 은퇴를 앞두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막연히 나는 괜찮을 거야 라는 안일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부터 제가 전할 3가지 사례를 통해 은퇴 후 빠질 수 있는 경제적 함정과 이를 미리 방지할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사례 1. 화려한 직장 타이틀에 숨겨진 함정. 첫 번째 사례는 앞서 이야기한 은행 지점장 친구입니다. 그는 평생 금융권에서 일하며 누구보다 금융 지식이 풍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직책과 연봉이 높다 보니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여 생활 수준을 점점 높였습니다. 자녀들의 해외 유학, 부부의 잦은 해외여행, 그리고 명품 소비까지 이른바 라이프스타일 크리프에 빠진 겁니다. 그의 퇴직금은 많았지만 이 높은 소비 수준을 유지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게다가 은퇴 후에도 이전과 같은 생활을 고집하다 보니 순식간에 잔고가 바닥난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소득이 높다고 해서 노후 준비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퇴 후 생활비를 현역 시절과 같게 책정한다면 경제적 위기는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생활 수준을 단계적으로 낮추거나 미리 적절한 소비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2. 퇴직금을 믿고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실패한 사례. 두 번째는 60세에 은퇴한 대기업 임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퇴직금으로 받은 5억 원을 은행 예금에 두면 충분하지 않을 거라 판단하고 지인의 권유로 잘 모르는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사업 경험이 없는 그에게 그 투자는 너무 무리였습니다. 결국 사업이 실패하면서 노후 자금의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믿었던 퇴직금이 사라지자 그는 다시 직장을 구하려 했지만 그 나이에 적합한 일자리는 없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배워야 할 점은 퇴직금을 한 번에 투자하는 것은 절대로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잘 모르는 분야에 투자하는 것은 노후 자금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자산을 여러 분야에 분산하고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한 후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사례 3. 충분하지 않은 연금,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않은 경우. 마지막 사례는 공무원 출신의 61세 퇴직자입니다. 그는 공무원 연금을 받으며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계획이었으나 막상 퇴직 후 연금을 받아보니 기대했던 금액보다 적었습니다. 현역 시절엔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던 생활비가 고정된 연금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자녀 결혼 비용, 갑자기 늘어난 의료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자 그의 삶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은퇴 전 미리 연금 예상 수령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철저한 노후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예상하지 못한 지출에 대비해 여유 자금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결론, 현실적인 은퇴 계획을 세우자. 위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우리는 은퇴 후 경제적 위기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고 그에 맞는 실질적인 노후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음의 세 가지 원칙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은퇴 후 생활 수준을 현역 시절보다 낮게 책정하고 미리 소비를 관리하세요. 둘째, 퇴직금을 함부로 투자하지 말고 분산 투자를 기본으로 하세요. 셋째, 연금과 예상 지출을 현실적으로 점검하여 충분한 예비 자금을 마련하세요. 은퇴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노후를 행복하고 안정적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현실을 마주하고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제적 쇼크는 준비가 안 된 사람만이 겪는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은퇴 후에도 꾸준한 소득 창출 전략, 경제적 자유를 위한 현실적인 방법. 은퇴를 했다고 해서 경제활동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은퇴 후에도 꾸준한 소득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연금만으로 충분할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연금만으로는 원하는 삶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에도 어떻게 소득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현실적인 방법을 소개합니다. 1. 은퇴 후에도 가능한 파트타임 일자리. 일 전문성을 활용한 컨설팅 및 강의. 금융, IT, 법률, 교육 등 특정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다면 컨설팅이나 강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 전직 은행원이 금융 컨설턴트로 활동하며 퇴직연금 및 자산관리 상담 제공. 대학교, 직업훈련소, 온라인 강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강의 진행 가능. 이 파트타임 및 시간제 근무. 전일제보다는 시간제로 유연하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선택. 예시 마트 계산원, 학습 코치, 시험 감독관, 도서관 사서 등. 노동 강도가 낮고 시간 조절이 가능한 직업이 적합. 3. 공공기관 및 지자체 일자리.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예시 지역 도서관 사서, 문화해설사, 민원 안내원 등.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면서도 부담이 크지 않은 일자리. 2.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소득 창출. 1. 유튜브 운영.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 예시 퇴직 후 귀농한 사람이 농사 팁 유튜브를 운영하며 광고 및 후원금 수익 창출. 건강, 재테크, 은퇴 준비, 취미 등 다양한 주제로 가능. 이 블로그 및 SNS 활용. 네이버 블로그, 브런치,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콘텐츠 제작. 예시 은퇴 후 여행 경험을 공유하며 체험단 및 광고 수익 창출. 특정 관심사를 꾸준히 다루면 수익형 블로그로 발전 가능. 3. 온라인 강의 제작. 전직 교사, 강사, 전문가라면 강의를 제작하여 온라인 판매 가능. 예시 은퇴 후 영어 교사가 온라인 영어 수업을 개설하여 수익 창출. 클래스 100일, 유데미, 크몬 같은 온라인 강의 플랫폼 활용 가능. 3. 퇴직 후에도 유용한 자격증 취득과 활용법. 1. 수요 높은 자격증 취득. 활용도 높은 자격증을 취득하여 은퇴 후 새로운 기회를 마련. 예시 부동산 중개사,
부동산 투자 및 중개업 운영, 요양보호사, 고령화, 사회에서 안정적인 일자리, 바리스타 자격증 카페 창업 또는 바리스타 알바 가능. 이 자격증 활용하여 프리랜서로 활동. 예시. 노무사 기업 및 개인 대상으로 노동법 상담. 세무사 은퇴 후 소규모 회계 서비스 제공. 정리수납 전문가 1인 가구 및 고령층 대상 정리 서비스 제공. 마무리 은퇴 후에도 경제적 자유를 지키는 방법. 은퇴 후에도 경제적 자유를 유지하려면 소득원을 다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연금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파트타임 일자리, 디지털 플랫폼 활용, 그리고 자격증을 통한 새로운 기회 창출을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당신의 경험과 능력을 살려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경제적 안정과 만족스러운 삶을 동시에 누려보세요. 억대 연봉 받던 60세 공기업 임원, 퇴직 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다. 정년퇴직 직전 공기업 임원으로 있던 김성호 가명씨는 어디를 가든 존칭과 대우를 받았습니다. 억대 연봉은 물론 전용 차량, 비서 지원, 그리고 공기업 간부라는 명함이 주는 사회적 지위까지. 회사 안에서는 중요한 의사 결정을 내리는 자리였고 외부에서도 저분은 성공한 삶을 살았다는 시선을 받았죠. 하지만 퇴직식이 끝나고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화는 점점 줄었고 하루하루의 일정은 비어갔습니다. 무엇보다도 수십 년 동안 익숙했던 나를 필요로 하는 자리가 사라지니 마음이 공허해졌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억대 연봉 받고 퇴직금까지 챙겼으면 인생 걱정 끝난 거 아니냐.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위 직급에서 일했던 분들이 은퇴 후 더 큰 공허감과 위기를 맞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에서 받던 대우와 실제 은퇴 후 삶의 간극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퇴직 후의 첫 번째 충격도는 줄고 시간은 늘어났다. 김성호 씨의 사례처럼 공기업 임원으로 은퇴한 사람들은 퇴직 후에도 경제적 안도감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빠르게 돈의 흐름이 바뀝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억대 연봉은 사라지고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약간의 투자 수익 정도가 전부입니다. 퇴직 직후에는 퇴직금이 통장에 들어오니 여유가 느껴지지만 생활 수준을 직장 시절 그대로 유지하면 그 돈은 순식간에 줄어듭니다. 은퇴자들에게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돈은 줄었는데 시간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시간은 남아도는데 그 시간을 어디에 써야 할지 모르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결국 사람에 따라 이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사례 1. 62세 퇴직 후 3년 만에 투자로 퇴직금을 잃은 박전무. 박전무 가명는 공기업 재무임원으로 일하다 60세에 퇴직했습니다. 재무 전문가답게 퇴직금을 굴리면 더 크게 불릴 수 있다고 자신했죠. 그래서 퇴직 후 바로 부동산 개발 투자, 해외 펀드, 그리고 지인 추천 종목에 큰 돈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은 생각처럼 흘러가지 않았고 3년 만에 퇴직금의 절반 이상을 잃었습니다. 문제는 돈의 손실보다도 자존감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수백억 원 단위 예산을 관리하던 자신이 개인 재무에서는 이렇게 무너졌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던 거죠. 결국 그는 은퇴자 모임에 나가서야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고 투자도 일처럼 체계적이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늦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사례 2. 59세 은퇴 후 65세에 다시 일자리를 찾은 정상무. 정상무 가명는 공기업에서 홍보 업무를 맡았던 임원이었습니다.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대외적인 활동이 활발했기에 퇴직 후에도 나는 심심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퇴직하고 나니 연락이 뚝 끊기더군요. 평생 알고 지냈던 관계가 사실은 지기가 만들어준 관계였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6년 동안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자 우울감이 심해졌고 결국 아내의 권유로 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지금은 대학 강의와 지방자치단체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매달 200만 원 정도를 법니다. 그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사회와 연결된 게 좋다고 말합니다. 사례 3. 61세 은퇴 후 봉사활동으로
삶의 의미를 찾은 이 부장. 반대로 긍정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이 부장 가명은 퇴직 전에 이미 봉사단체에 가입해 주말마다 활동하던 분이었습니다. 정년퇴직 후 그는 곧바로 봉사활동을 일상화했고 지금은 무료 급식소와 청소년 멘토링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국민연금 180만 원과 아내의 소득으로 생활이 충분히 가능했기에 가능한 선택이었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회사에서의 직위는 끝났지만 여전히 내가 필요한 자리가 있다는 게 행복합니다. 전문가 인사이트 은퇴 후 삶을 잘 사는 법. 소득 구조를 현실화하라. 퇴직 직후 생활비 규모를 직장 시절 그대로 가져가면 위험합니다. 은퇴 후에는 소득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니 지출을 먼저 줄이고 새로운 소득원을 천천히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의 30%는 비상자금으로 현금성 자산으로 두고 나머지는 안정적인 연금형 상품으로 분산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관계는 직위가 아니라 사람으로 맺어야 한다. 퇴직 후 가장 많이 겪는 고립감은 인간관계의 단절에서 옵니다. 직장에서의 인맥은 대체로 직위가 사라지면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전에 미리 취미 모임, 동호회, 지역 사회활동에 참여해 직위 없는 관계를 만들어두는 게 중요합니다. 일은 돈을 떠나 의미를 찾아라. 은퇴 후 다시 일자리를 찾는 건 돈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내가 여전히 사회에 쓰이고 있다는 의미를 느끼기 위해서입니다. 봉사, 파트타임, 자문활동 등은 금전적 보상은 적을 수 있지만 심리적 만족감은 큽니다. 건강관리가 곧 자산관리다. 돈이 아무리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특히 은퇴 직후 이제 편히 쉬자라는 생각으로 생활 리듬을 무너뜨리면 오히려 질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하루 일정에 규칙적인 운동, 식사, 수면을 포함하는 게 필수입니다. 마무리 퇴직 후 이렇게 삽니다는 결국 스스로 만드는 것. 억대 연봉을 받던 공기업 임원도 퇴직 후에는 평범한 개인이 됩니다. 결국 은퇴 후 삶은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어떻게 시간을 채우고 관계를 맺으며 의미를 찾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이는 퇴직금으로 무모한 투자를 하다 무너지고 어떤 이는 봉사활동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같은 출발점이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르죠. 퇴직은 끝이 아니라 전환점입니다. 문제는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돈, 관계, 의미, 건강이라는 4가지를 차근차근 준비해 보세요. 그래야 언젠가 당신이 퇴직을 맞이했을 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저는 은퇴 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퇴직금과 연금 어떻게 나눠야 안전할까? 많은 퇴직자들이 퇴직금 통장에 거액이 찍히는 순간 안도감을 느끼면서 동시에 어디에 써야 할지 고민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흔한 실수가 한 번에 큰 돈을 굴려보겠다는 생각이에요. 퇴직 직후에는 사실 안정성이 최우선입니다. 전문가들이 권하는 기본 공식은 334 법칙입니다. 30%는 비상자금으로 두기 갑자기 아프거나 가족에게 돈이 필요할 때 바로 꺼내 쓸 수 있어야 합니다. 보통 생활비의 23년치 정도를 현금성 자산예금 CMA로 확보하는 게 안전합니다. 30%는 안정적인 연금형 상품으로 배분하기 국민연금 외에 개인연금, 즉시연금 같은 상품으로 월 수입을 보완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2억 중 6천만 원을 즉시연금에 넣으면 매달 약 25만 3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이 생깁니다. 40%는 장기 투자, 주식 채권 부동산, 펀드 등으로 분산 투자하되 원금 보존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합니다. 은퇴자는 재기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무리한 고위험 투자는 피하는 게 맞습니다. 은퇴 후 생활비 얼마가 필요할까?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만 받으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현재 60세 전후 은퇴자가 받는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80만 100만 원 수준입니다. 부부 합산해도 160만 200만 원 정도죠. 그런데 은퇴 부부의 최소 생활비 주거비 제외 기준은 월 250만 300만 원 정도로 조사됩니다. 외식이나 여행을 조금이라도 포함하면 350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즉, 국민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최소한 추가 소득원이나 연금 보완책이 있어야만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63세의 은퇴자는 매달 국민연금 95만원, 퇴직연금 60만원, 즉시연금 40만원을 받아 총 195만원의 고정 수입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내가 파트타임으로 벌어들이는 80만원이 합쳐져 275만원 정도가 매달 들어옵니다. 이 경우 최소 생활비를 맞추는 수준은 가능하지만 의료비나 부모님 부양, 손주 돌봄 등 변수가 생기면 빠듯해집니다. 그래서 은퇴 전 반드시 내 생활비는 얼마인지 국민연금으로 몇 %를 충당할 수 있는지 계산해 두는 게 필요합니다. 3. 은퇴 후 가장 많이 실패하는 투자 패턴. 제가 은퇴자들 재무 상담에서 가장 자주 보는 사례는 욕심을 내서 큰 투자에 뛰어드는 경우입니다. 퇴직금은 써야 줄어드니 불려야 한다는 불안감이 작동하죠. 하지만 은퇴 후에는 벌어서 메울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한 은퇴자가 3억 원 퇴직금 중 1억 원을 지인의 권유로 음식점 창업에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같은 변수로 불과 1년 만에 가게를 접고 손실을 크게 봤습니다. 문제는 남은 돈으로도 생활을 유지해야 하기에 결국 65세에 다시 재취업을 알아보는 상황이 된 겁니다. 따라서 퇴직 후 5년 동안은 돈을 지키는 기간이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식도 고배당 우량주 위주로, 부동산도 임대 수익이 확실한 작은 규모로 분산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4. 일과 관계, 은퇴 전부터 준비해야 한다. 퇴직자들 중 60% 이상이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은 고립감입니다. 직위가 사라지면 연락 오는 사람도, 모임에서 본인을 찾는 사람도 줄어듭니다. 특히 임원급으로 은퇴한 분일수록 체감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직위 덕분에 유지되던 관계가 많았기 때문이죠. 은퇴 전 50대 중반부터는 직위 없는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골프 모임 대신 등산 동호회, 독서 모임, 지역 사회봉사활동 같은 곳에 참여하면 직책과 상관없는 관계가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이런 관계가 은퇴 후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 됩니다. 5. 건강관리, 은퇴 후 최대 변수. 많은 은퇴자들이 돈 걱정은 많이 하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건강은 간과합니다. 은퇴 후 의료비는 생각보다 큽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부부의 평균 의료비 지출은 연 400만 500만 원 수준이고 암심장질환 같은 큰 병에 걸리면 수천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따라서 은퇴 전부터 건강보험, 실손보험, 간병보험을 어떻게 가져갈지 점검해야 하고 은퇴 후에는 운동과 식습관 관리를 일상화해야 합니다. 돈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건강 없이는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다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6.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은퇴 준비 체크리스트. 매월 생활비를 정확히 계산해보기.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후 부족분이 얼마인지 확인하기. 퇴직금 운용 계획을 334 법칙으로 세우기. 직위 없는 인간관계 동호회, 지역 모임 미리 만들어두기. 보험, 건강관리 계획을 재점검하기. 은퇴 후에도 해보고 싶은 일 23가지를 적어보기. 일취미봉사 포함. 마무리. 은퇴는 단순히 회사를 그만두는 날이 아니라 인생 2막의 시작점입니다. 억대 연봉을 받았던 임원도, 퇴직금 5억을 챙긴 직원도 결국 은퇴 후의 삶은 준비한 만큼 달라집니다. 돈, 관계, 건강, 의미 이 4가지를 얼마나 균형 있게 챙겼는지가 은퇴 후의 삶을 좌우하죠.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은퇴 후에도 당당하게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그 답을 오늘부터 하나씩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